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안 실장입니다. 이 시리즈는 한 문장짜리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숫자와 구조로 시장을 검증합니다. 같은 규제는 누구를 막을까요? 집을 사려는 사람을 막을까요? 아니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막을까요? 같은 하늘 아래인데 누군가는 오른다를 살고 누군가는 멈춘다를 살고 누군가는 내려간다를 삽니다. 오늘은 5사람의 표정으로 그 모순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장, 근거, 결론, 팩트가 말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상승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서울 전체가 오르지만 더 눈에 띄는 건 강남이 아니라 외곽으로 불리던 구들의 상승입니다. 관악, 강서, 서대문 같은 곳들이 가파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강남과 서초는 잠시 주춤하거나 미세한 하락 신호가 찍히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강남은 너무 비싸다. 그래도 외곽은 가능하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외곽이 오르면 외곽이 대안이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밀려나는 건 늦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표정은 서울에서 집을 가진 사람의 표정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시간이 자산이 되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가장 강한 무기는 정보도 용기도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대개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집니다. 상승 구간에서 불안은 줄고 선택지는 늘고 갈아타기나 추가 매수 같은 행동이 가능한 옵션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상승은 누군가에게는 문을 닫는 소리로 들립니다. 같은 서울의 두 번째 표정이 있습니다. 윤재, 30대 직장인입니다. 윤재는 몇 년 동안 매달 일정한 돈을 모았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윤재가 보는 문턱은 그대로이거나 더 높아져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값이 오른 속도가 저축의 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윤재가 모은 돈은 성실의 증거인데 시장은 성실을 속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타이밍과 레버리지, 그리고 이미 가진 자산으로 만든 시간을 더 크게 인정합니다. 여기에 대출이라는 조건이 겹칩니다. 대출 한도, DSR 같은 규칙,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먼저 벽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쓰는 손이 떨리는 이유는 단지 서류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규칙을 어기는가, 아니면 규칙에 의해 배제되는가라는 감정이 함께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윤재는 말합니다. 모았는데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어떤 사람은 기다릴수록 유리해지고 어떤 사람은 기다릴수록 불리해집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제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 표정은 민호입니다. 민호는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 집을 샀습니다. 아이 학교, 출퇴근, 가족의 동선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가격은 오르지 않거나 내려가는 구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민호에게 손실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라는 감정이 따라붙습니다. 실거주로 산 집은 투자가 아니라 기반이었는데 기반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지방시장을 설명하는 단어는 미분양입니다.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는 물량이 쌓이면 시장은 두 겹으로 얼어붙습니다. 첫째, 새로 들어올 사람은 더 기다립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면 거래는 멈춥니다. 둘째, 팔아야 하는 사람은 더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은 급매를 만들고 급매는 다시 하락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미분양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시간표를 통째로 바꿉니다. 신규 분양이 사라지는 달이 생긴다는 건 수요만 꺼진 게 아니라 공급자도 시장을 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가격은 말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불안만 커집니다.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에서는 불안이 더 커집니다. 새 아파트가 많아지면 선택지는 늘어야 하지만 수요가 따라오지 않으면 선택지는 부담이 됩니다. 보합으로 보이는 지역도 체감은 다릅니다. 숫자가 안 움직인다는 건 거래가 활발해서 균형을 잡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거래가 없어서 멈춰서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은 같은 부동산 시장이지만 같은 계절을 살지 않습니다. 민호는 말합니다. 서울 뉴스는 늘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여긴 버티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제 네 번째 표정입니다.
규제가 실제로 누구를 통과시키고 누구를 막는지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지훈과 서연, 맞벌이 부부입니다. 열심히 벌고 꾸준히 모았고 현실적인 가격대의 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규제는 원칙이 아니라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스트레스 DSR 같은 기준은 대출을 빌릴 수 있는 돈을 줄이고 실거주 의무는 선택지를 좁힙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이 막히면 시간으로 쌓아갈 기회도 같이 사라집니다. 집을 사는 건 한 번의 점프가 아니라 몇 번의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동 경로가 끊기는 겁니다. 반면 태성은 현금 보유자입니다. 같은 집을 보더라도 대출 규제의 핵심 문장들은 태성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영향이 작습니다. 같은 규제인데 지훈 서연에게는 벽이고 태성에게는 절차가 됩니다. 서연은 말합니다. 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규제의 목적과 결과 사이엔 틈이 생깁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규제가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더 단단한 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많은 사람에게는 규제가 조건이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통과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숫자와 구조로 계속 이어집니다. 5번째 표정은 빠져나가는 사람들에서 나옵니다. 세금 규정이 바뀌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잠깐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활기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아닙니다. 팔려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거래는 현금이 있는 사람과 팔아야 하는 사람 사이에 돌기 쉽습니다. 무주택자는 금매를 기다리지만 금매가 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출이 막히면 금매는 그저 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팔지 못한 집은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던 기회의 창은 다시 닫힙니다. 마지막 표정은 전세에서 나옵니다. 도연과 하나, 신혼부부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전세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전세를 찾지만 매물은 적고 남는 건 월세입니다.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고 저축은 멈춥니다. 주거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깎는 속도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늘어도 월세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에 바짝 붙는 숫자들을 보면 그 정도면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말이 나오지만 대출이 막히면 그 선택지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전세로 살기도, 사기도, 월세로 버티기도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외곽이 오르는 현상은 사람들이 외곽을 좋아해서만은 아닙니다. 선택지가 줄어들 때 사람들은 가장 싼 대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찾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안은 더 이상 싸지 않습니다. 같은 평형, 비슷한 연식, 비슷한 입지의 단지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늦으면 더 비싸진다. 이 문장은 매수자의 심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상승의 중심이 원래 비싼 곳에서 원래 덜 비싼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는 대안을 찾다가 대안이 사라지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봅니다. 지훈 서연의 장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둘은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와 지금 사면 꼭대기일 수 있다는 공포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규제는 이 공포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만 체감상 규제는 공포를 정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가 거래를 멈추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가 거래를 서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래를 서두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민호의 지역에서 거래가 멈추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거래량이 줄고 거래량이 줄면 호가는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호가는 다시 기다림을 길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이 한 지역에 자리 잡으면 시장은 숫자보다 감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팔면 손해다라는 감정, 지금 사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감정. 감정이 커질수록 시장은 굳어집니다. 굳어진 시장에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사나 학군 같은 생활의 이유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연 하나의 전세 문제는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 많은 서사의 시작입니다. 전세가 줄어들면 월세가 늘어납니다. 월세가 늘어나면 저축이 줄어듭니다. 저축이 줄어들면 자기 자본이 줄어듭니다.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 매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매수 가능성이 줄어들면 다시 전세, 월세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한 바퀴가 아니라 여러 바퀴를 돌면서 사람을 잠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세의 변화는 단순한 주거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자산 형성의 속도에 대한 변화입니다. 월세는 지금을 겨우 유지하게 만들고 미래를 느리게 만듭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규제는 투기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과할 사람만 통과시키고 있습니까? 시장은 항상 규칙보다 조건에 민감합니다. 조건을 바꿀 힘이 있는 사람은 규칙을 견딜 수 있고 조건을 바꿀 힘이 없는 사람은 규칙에 눌립니다. 그래서 같은 규제 아래서도 표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침착하고 어떤 사람은 초조하고 어떤 사람은 체념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건 그 표정들이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자산이 되는 구간을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몇 년을 모아도 문턱에 닿지 못합니다. 지방에서 실거주로 집을 산 사람은 생활을 위해 선택했는데도 가격 하락과 시장 정지의 공기를 함께 견뎌야 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규제에 막히고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규제를 통과합니다. 전세는 줄고 월세는 저축을 삼킵니다. 같은 정책입니다. 같은 규제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방패가 되고 누구에게는 칼이 됩니다. 부동산이 열심히 살면 보상받는 자산이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조건을 갖췄는가가 주거를 결정하는 시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동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정상이라면 지금의 구조는 정상에 가까운가? 이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안 실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같은 하늘 아래 다른 땅의 현실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구조가 금리와 공급, 세금과 임대차를 통해 어떻게 증폭되는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요.